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모던 워크플레이스 솔루션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진상훈 이사. 공대익 차장입니다. 안타깝게 코비드 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 같다가 최근의 상황을 보면 또 다른 지역 감염의 양상을 좀 위험한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무엇보다 고객 여러분들과 가족분들, 친지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고 오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비드 상황이 가져온 사회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또한 이제 비대면 근무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기업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부분이 재택근무, 원격 근무나 이를 포괄하는 통칭 언택트 워킹에 대한 비대면 근무에 대한 상황에 대한 대비인 것 같습니다.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환경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언제 어디에서나 회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회사에 출근한 상황과 동일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원격 근무 환경을 지원하는 스마트 워킹 플랫폼인 저희 회사의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었지만은 이러한 협업 솔루션의 도입이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 그리고 기업마다의 IT 보안 정책, 문서 관리 정책,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결제 문화 등과 연결이 되다 보니 국내의 경우 서구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도입이 늦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업의 일하는 방식 및 환경의 변화를 지향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분명 서구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좀 더딘 적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코비드19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상황을 급변시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은 국난 극복의 민족이라는 말이 있었죠. 요즘의 기업들이 클라우드 솔루션을 도입을 검토하고 또 실제 도입하는 것들은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가 지금 굉장히 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예로 지금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클라우드 사용 등 변화에 다소 좀 보수적이라는 통념이 있었는데 현재 EBS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약 300만 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원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솔루션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0명 정도가 쓰던 시스템을 단 2주 만에 300만 명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탈바꿈을 했고요. 현재는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서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비롯한 다양한 원격 솔루션에 기반한 원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상당히 크고 작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솔루션을 앞다투어 테스트하고 도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협업 솔루션들이 검토되고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만 해도 현재 60여 개가 넘는 전 세계에 포진된 데이터 센터 사용률이 코비드 이전과 비교할 때 작게는 10배에서 수십 배, 크게는 한 80배 가까이 이 사용률이 초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지만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고객들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해도 예를 들어서 300만 학생들이 갑자기 동시 접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디바이스로 접속하고 편리하게 일한다는 것이 매우 쉽고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실 IT 팀이나 보안 관리자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편의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협업 상황에 맞는 인증 체계, 그리고 문서에 대한 보안, 개인정보 유출 방지는 물론이며 악의적인 외부 해커, 그리고 멀웨어, 랜섬웨어,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지능형 공격 등에 대한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협업 환경을 위한 모든 보안 체계를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솔루션을 통해 하나의 큰 툴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서로 다른 벤더사의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모두 익히고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과거의 방법론이었다면 현재는 이제 기업의 IT 담당자 입장에서 이러한 방식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포인트 솔루션들을 조합하여 활용하시는 경우에 각 솔루션들의 조합으로 보안 전 영역을 빈틈없는 체계로 구축, 관리하시기가 매우 힘들고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들 도입하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윈도우즈 10 같은 최신 협업 솔루션 도입에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 여러분들께 사이버 보안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전반의 보안 환경에 대한 점검을 해드리고요. 뭐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드리고 또 이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는 어세스먼트입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전문 파트너인 클라우드젠, 테크데이터 글로벌, 시엔토트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를 많은 고객사들에게 수행을 했고요. 고객사분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께서 사이버 보안 진단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토대로 고객사들의 보안 영역에서 뭐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하실 수 있는 방안, 솔루션들을 제시하실 거고요. 어떤 도출된 대안에 대해서 어떤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POC도 지원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시면 가급적 빨리 요청해 주시면 이 대기 시간을 줄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대면 근무 환경을 위한 쉽고 안전한 협업 환경을 고민하시는 고객분들께 오늘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분들의 웨비나가 좋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덧대서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과거에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전문 개발자들의 의뢰를 하고 구축해야 되는 환경이었다면 기존 개발자들은 물론 개발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업무 담당자들이 손쉽게 코드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로우 코드 기반의 파워 앱스 및 파워 오토메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바일 또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엑셀이나 과거의 액세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손쉽게 업무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구성 그리고 배포해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사내 업무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자동화가 필요한 업무에 대한 IPA도 구성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알고 계시는 솔루션인 파워 BI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파워 BI로 구성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 및 업무 처리 자동화, 그리고 기업의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오늘 세션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파트너분들께서 흥미로운 데모를 포함하여 금일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스앤컴퍼니에서 기술사업부를 맡고 있는 전혜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이크로소프트 협업 솔루션인 팀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 확장으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됐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준비된 기업들의 재난 극복기를 사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소개, 팀즈의 도입 사례, 마지막으로 팀즈를 도입 시 클라우드로 어떻게 전환 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2017년 3월에 출시되었고 처음 출시는 기존의 스카이프 제품을 대체하는 채팅이나 온라인 회의 등 소통 위주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통과 협업을 위한 하나의 허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스카이프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보시면 채팅, 온라인 회의, PBX를 연동한 전화 기능은 기존의 스카이프와 동일하게 팀즈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팀즈와 스카이프의 차이는 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팀즈에서 협업 공간을 만들고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회의를 하고 문서를 공동 편집함으로써 업무에 있어서 좀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팀즈는 이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모든 기술들이 통합되어 서비스되는 하나의 허브입니다. 메일 서비스인 익스체인지라든지 문서를 저장하는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채팅이나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는 미디어 스택, 그리고 좀 더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로그인을 처리할 수 있는 Azure AD, 이 모든 서비스들이 팀즈의 뒷단에서 통합되어서 사용자는 협업에 최적화된 팀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팀즈의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즈는 1대1 채팅뿐만 아니라 1대 다 그룹 채팅을 할 수 있으며 스레드 형태로 대화를 지원함으로써 대화의 히스토리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채팅뿐만 아니라 파일을 공유하고 그 공유 파일은 서로 편집하고 편집이 끝나면 자동 저장이 되고 저장되는 공간은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의 팀 사이트에 저장이 됩니다. 세 번째 기능은 회의입니다. 온라인 회의는 예약된 회의뿐만 아니라 채팅 중에도 바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회의 예약 화면입니다. 회의 일정이라든지 장소, 참가자들을 선택하신 후 모임을 만드시면 회의 참가자들에게 자동으로 초대 메일이 발송되고 초대 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수락하시면 자동으로 일정에 등록이 됩니다. 팀즈의 일정 기능입니다. 일정은 아웃룩의 일정과 연동되어 동일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된 모임에 참가 버튼을 클릭해서 온라인 회의에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즈는 내부의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용자들과 소통도 가능합니다. 즉, 조직 외의 사용자가 초대된 모임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 회의에 입장하실 수 있고 또한 팀장에 초대되어 조직 내 구성원들과 동일한 업무 환경에서 쉽게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팀즈의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 키워드 결과를 보시면 대화 기록뿐만 아니라 사람, 파일까지 통합 검색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팀즈의 활용 시나리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R&D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임원진이라든지 인사 총무팀에서 현재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영업에서 영업의 어떤 데이터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IT 쪽에서 IT 서비스 관리라든지 제품에 대한 교육을 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팀즈의 지원 플랫폼입니다.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 완벽하게 다 지원이 되고 있으며 브라우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서드파티의 최신 버전의 브라우저도 모두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객 도입의 지원 사례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가장 이제 상징적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사례는 대학병원, 그 다음에 식품 제조사, 게임사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병원의 사례인데요. 원래는 이 대학의 병원장님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방문하시게 되시면서 팀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팀즈를 아실 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팀즈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시고 계시다가 이제 마이크로 본사의 초대를 받아서 설명을 들으시고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우연한 진짜 기회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이 팀즈를 좀 더 원내에 있는 비대면 회의 솔루션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학병원에서는 현재 저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질병본부에 보내야 되는 어떤 감염병에 대한 의견을 주에 한 번 회의를 해서 그 회의 결과를 그 질병본부로 전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팀즈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감염병 예방 회의 자체를 전부 다 모여서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의 공간에 모여서 그 회의를 하셨는데요. 감염병이다 보니까 오히려 비대면 회의가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병원장님께서 팀즈를 갑자기 도입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병원에서는 경북의 문경 지역의 원격으로 그 전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약간의 그 서신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원격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팀즈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직접 문진하고 원격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장님께서 그 서울에 있는 본원뿐만 아니라 분당이라든지 또 어떤 그 다른 지역에
분원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 있는 원장님들과 서로 소통하시는 데 있어서 직접 방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팀즈를 통해서 원격으로 회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응이 굉장히 훌륭해서 미국에서 직접 이 병원장님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이 팀즈가 과연 코로나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인터뷰를 현재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인터뷰는 이번 달 말에 지금 외부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면 조금 더 나중에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학병원에서는 팀즈를 활용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가져가야 될 목적은 원격 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적으로는 제재가 되어 있지만 확산 형태의 어떤 원격 의료의 모습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식품 제조사의 사례인데요. 이 식품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제품을 지금 도입하려고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부터 검토가 대상이 되었고요. 이슈는 내부의 보안적인 어떤 에이전트로 인해서 그 보안의 에이전트를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모든 서비스들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안 솔루션과 매치하면서 대체되는 모든 제품들을 확인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WBS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즈 배포가 원래는 2019년도 Q1에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회의 솔루션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컨퍼런스에 대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는 필요성을 끝내 못 느끼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갑자기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CEO 되시는 분께서 재택근무하는데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 알아봐 라고 했을 때 그 담당자 분께서 미리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팀즈를 조기 배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팀즈를 통해서 이 기업은 아무 고민 없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보안에 유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데이터에 대한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EMS라는 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 EMS 솔루션을 통해서 이 팀즈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EMS 정책을 통해서 외부 접속에 대해서 차단하는 어떤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팀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제가 그 고객사의 팀즈에 대한 배포 그래프인데요. 고객사의 보안 정책에 의해서 자료는 정확하게 오픈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처음에 초기에는 팀즈가 거의 이런 제로에 가까운 사용 현황을 보이고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 시점에 재택근무가 실시하게 되면서 갑자기 팀즈의 활용도가 이렇게 그래프가 변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장 하이 때는 근무 시간이고 이 제로로 지금 표기되는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주말인 경우에는 이렇게 접속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그 사례는 세 번째는 게임사입니다. 저희가 이 게임사의 오피스 365와 EMS라는 제품을 작년에 시작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그 내부에 팀즈를 처음에 도입이 안 됐던 이유는 사내에 그 메신저를 개발한 팀이 별도로 있었고 그 개발한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팀이 이 오피스 365를 도입하는 팀과 동일한 조직 내에 있다 보니 팀즈를 도입하게 되면 사내 메신저를 운영하는 팀 자체가 존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팀즈를 배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었는데요. 메신저만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게 게임사다 보니까 게임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게임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디자인들 간에 서로 협업이 가능한 툴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즈를 소개해 드렸고 제일 먼저
사용하게 된 사용자들은 게임 개발자하고 디자이너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협업 툴로 이게 팀즈를 사용하고 계시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팀즈를 배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즈의 이런 협업 툴뿐만 아니라 이 게임사에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라이브 이벤트라는 기능입니다. 이 게임사는 분기에 한 번 그 대표님께서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자 소통이 채널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솔루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님께서 팀즈를 사용해 보시고 팀즈만큼 편리한 솔루션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분기에 한 번씩 하시는 그 소통의 채널을 팀즈로 대체하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이라고 해서 이 게임사에 그 상반기에 입사한 친구들이 약 한 250명 정도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팀즈의 라이브 이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팀즈의 라이브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 그때 제가 받았던 고객사의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퍼링은 크게 없었다. 그리고 음성 끊어짐은 조금 발생은 했었다. 그리고 슬라이드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현상은 가끔 있었다. 대신에 불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교육은 무사히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팀즈의 라이브 이벤트 미팅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표자를 여러 명의 발표자들을 대기실에 대기해 놓고 그 발표자를 순서대로 송출할 수 있는 어떤 기능입니다. 팀즈의 라이브 이벤트는 10,000명까지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이번에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팀즈 라이브 이벤트를 통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사소통의 채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지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팀즈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내부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컨설팅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브릿지 팩,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플래닝, 시큐어 팀워크 어세스먼트입니다. 고객이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클라우드 브릿지 팩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브릿지 팩 안에는 이런 3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이 3가지 프로그램에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AP라고 해서 디지털 어세스먼트 플랜, 그다음에 CIE, 그리고 POC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고객이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로 정말 전환할 수 있는지 진단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앞단에 DAP 분석 컨설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CIE라고 해서 M365를 직접 고객이 체험해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체험이 끝나시면 우리가 이렇게 도입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도입할 수 있지? 그래서 고객의 환경 안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구현해보고 활용하실 수 있는 POC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단 프로그램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이버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플래닝이라고 해서 기업의 IT 현황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성숙도라든지 보안의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해서 고객들한테 최종적으로 레포트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어디고 그런 취약점은 어떤 솔루션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하는 형태로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큐어 팀워크 어세스먼트인데요. 이게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의 관점을 둔 좀 전에 그 컨설팅 서비스 외에 그 고객이 진짜 협업을 하실 수 있는지, 진짜 제대로 된 협업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꾸며져 있는지를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전한 협업 환경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있는지 하는 형태의 이런 레포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고객 중에 한 곳에서 진행했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레포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피드백도 보시면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 라든지 효과적으로 이런 어떤 시간이었다. 이런 어떤 워크숍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이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고객한테 레포트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컴플리트 원이라고 하는 배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까지는 클라우드로 가기 위한 전환에 대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전환을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배포를 할 것인가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 이제 오피스 365라든지 윈도우즈 10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솔루션 EMS라든지 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전체적으로 배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팀즈뿐만 아니라 팀즈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팀즈로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입에 대한 전략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크데이터 글로벌의 유환이입니다. 저희 테크데이터 글로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좀 드리자면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공인 파트너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협업 솔루션을 기업 고객에게 전달하는 공인 파트너로서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앱을 직접 개발하는 실제 과정을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앱을 조직의 표준 협업 툴인 팀즈에서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심리상 과정들을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테크데이터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서비스 팩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 서비스들로 구성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즉 플랫폼에 대한 명명이 되겠고요. 기존에는 기업에 앱을 개발하시거나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 개발자 또는 전문 시스템 엔지니어의 도움이 필요했다면은 이 파워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은 현재 비즈니스의 현업 사용자분들께서는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직접 구현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조직에서 원하는 시스템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파워 앱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 조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앱을 개발하는 과정들을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현재 조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그런 휴가 승인 앱을 만들도록 하고요. 그 휴가 승인 앱이 동작하는 과정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과정들을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앱스에서 만들기 위한 앱을 구동하기 위한 로우 데이터, 즉 데이터 배경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워 앱스를 실행해서 앱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앱을 만드실 때 캔버스는 이제 휴대폰 영역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캔버스 사이즈로 설정하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파워 앱스의 프레임워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앱에 대한 디자인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과 텍스트 등을 추가하고 서식을 지정하고요. 앱에서 사용되는 컨트롤의 이름은 엑셀 데이터와 첨부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좀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요. 연차 정보라든가 연차 차감에 대한 정보는 숫자 테이블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비고란에는 문장에 대한 입력 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 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신 것처럼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이용을 해서 좀 쉽고 빠르게 앱에 대한 화면 디자인을 끝냈고요. 이제 아이콘을 변경하고 앱을 저장한 후에 나머지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구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et 구문을 사용해서 사용자와 승인자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도록 하고요. lookup 명령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조회하게 됩니다. 요청 키 값을 생성을 하고 기능 구현을 마치셨다면 우측 상단에 플레이 버튼을 이용하셔서 바로 기능이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 기능 검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등록 기능을 좀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구문을 이용을 해서 작성된 내역의 엑셀의 효과 신청서에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고요. 데이터는 JSON 형식으로 만들어서 엑셀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이제 연차 현황을 바로 차감하도록 구문을 설정하고요. 필터와 포스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연차 현황과 사용자의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게시를 한 이후에 잘 구현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 화면은 잘 로딩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로우 데이터인 엑셀에 잘 반영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반영이 되었음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나머지 항목인 연차 차감 항목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일 휴가인 경우에는 이제 0.5의 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날짜의 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구문을 설정합니다. 이와 같이 잘 작동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이제 승인 요청 기능 개발을 위해서 앞에 사용하셨던 바로 등록 소스들을 그대로 좀 사용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앱을 이제 동작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템플릿을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 마련되어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사용자 정의에 따라 템플릿을 또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요. 파일을 선택하고 기값으로는 사용할 데이터에 파워 앱스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려 메일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그런 상태 값들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고요. 주의하실 사항은 승인 일정에 있어서 시간 설정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표준시인 UTC 플러스 9으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승인이 되는 동작을 좀 추가하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앞에 보셨던 파워 앱스와 같이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서비스 안에도 이미 정의되어 있는 많은 구문들이 있고 템플릿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템플릿들을 좀 사용함으로써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연차 차감 시 이제 숫자에 대한 add 명령어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sub 명령어는 마이너스 명령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작성이 끝났고요. 파워 앱스와 연결을 해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요청 동작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값을 승인자는 메일로 이렇게 수신을 하게 되고요. 승인 메일을 확인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승인 프로세스에 대한 실행 기록들을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엑셀도 잘 업데이트가 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팀즈 앱에 잘 만들어진 이 앱을 좀 배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즈의 앱 스토어에 잘 만들어진 앱 패키지를 업로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추가된 앱은 사용자들은 팀즈의 앱 목록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쉽고 빠르게 또한 적은 코드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조직이 필요로 하는 또 유용한 앱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기업 고객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현재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숙제를 많이 안고 계실 겁니다. 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해서도 또 유용한 우리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앱들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보신 것처럼 파워 플랫폼을 이용하셔서 조직이 원하는 쉽고 빠른 앱들을 자유롭게 빠르고 쉽게 생산해 내기를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앱에 대한 제작 과정과 이 앱이 작동하고 또 이제 팀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파워 플랫폼을 통해서 앱이 만들어지고 그 앱을 이제 팀즈에서 사용하는 과정들을 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 저희 테크데이터 글로벌에서는 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들에 대한 솔루션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좀 두 가지 서비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 이제 물리적인 회의 공간을 조금 더 스마트한 회의 공간으로 이제 변화시킬 그런 스마트 화상 회의 솔루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업의 필수 관문인 이제 보안에 대한 취약점을 안정성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취약점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진단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 화상 회의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인 파트너로서 저희가 이 스마트 화상 회의 솔루션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크게 이제 고객의 물리적인 회의 공간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필요한 디바이스들 또한 필요한 솔루션들과 앞으로 사용하면서 있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변화 관리의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룸즈라는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MTR 서비스라 지금 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회의를 위한 이제 원터치 회의 참가라든가 간편한 콘텐츠들에 대한 공유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회의실 중심 컨트롤을 통해서 모든 공간을 팀즈 회의 공간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되겠고요. 보시는 아래 그 특화된 장비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팀즈의 모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큰 테마의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팀즈를 배포를 하고 팀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사용자 전원들, 즉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팀즈 사용성 배포를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현재 회의에 대한 문제점, 제약점, 부족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솔루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오디오 회의를 통한 콜링, 또 이제 화상 회의를 통한 미팅이라는 큰 타이틀로 이렇게 수일에 거쳐서 워크숍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기업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신다면은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제약적이었던 그런 아이디어 생산에 대한 활동성들도 크게 제고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쯤은 이 컨설팅을 진행하시거나 이 솔루션에 대한 도입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강력하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업의 가장 필수 관문인 보안 영역에 대한 이제 안정성 평가와 그 안정성 평가를 통해서 취약점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진단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도화되고 있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보안 공격을 어떻게 막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들로 현재 기업 고객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이버 보안 공격에 대해서 이제 기업의 IT 현황을 분석하고요. 보안에 대한 성숙도, 또한 보안에 대한 취약성들에 대한 총체적인 인사이트를 이 CSAT이라는 사이버 보안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위협을 경감시키고 대처를 하기 위한 방안, 앞으로의 계획들을 저희 테크데이터 글로벌과 함께 컨설팅을 통해서 나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CSAT이라는 프로그램은 기업의 전반적인 IT 인프라 안전 자산을 감지하고 거기에 따른 취약성들을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엔드포인트에 존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PC들 또한 그 클라이언트 PC들에 사용되고 있는 자격 증명에 사용되고 있는 사용자 ID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적격성이라든가 보안 취약성들을 점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프라 서버들, 액티브 디렉토리를 많이 또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모든 자원에 대해서 취약성을 보안 점검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온프라미스 환경 외에도 오피스 365 또는 애저에 있는 컴포넌트들, 쉐어포인트 온라인, 인튠과 같은 온라인 환경의 서비스들까지 제약 없이 모두 취약성 검사를 해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CSAT이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진단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진단율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취약성 보고 분석을 좀 우월하게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강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크게 역시 앞에 보셨던 이제 MTR 솔루션과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고객과의 질의응답과 고객의 환경 등을 진단함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안 영역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보시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항목들이 적격 장치 또는 적격 수준의 그런 인증들을 차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멀웨어 방어와 같은 이메일 및 웹브라우저에 대한 보호 역시도 다 탐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처 방안들을 제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수집된, 꼼꼼하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보시는 국제의 표준 점수와 좀 대입을 해서 앞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고객분들께서는 현재 우리 조직의 취약점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발생되고 있고 또한 이제 앞으로의 어떠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끔 저희가 미려한 이런 시각적 데이터들의 요소가 포함된 리포트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기업의 그런 안전 자산을 좀 강력하게 지켜 나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이버 보안 진단 프로그램인 CSAT 역시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하셔서 우리 조직의 안전자산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해 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현재 푸짐한 상품을 좀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데이터 글로벌과 함께 하신다면 기업이 안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숙제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에서 저희 테크데이터 글로벌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린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많은 컨설팅에 대한 그런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안전한 협업을 위한 보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시엔토트 스마트워크 팀의 이준형입니다. 최근 들어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이 사용자들이 사무실이 아닌 공간에서도 업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회사의 IT는 이러한 유연한 업무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 솔루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조직의 업무 환경에 대한 유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협업 솔루션으로서 국내에 많은 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자사에 도입해서 사용 중이거나 아니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 내에서만 가능했던 업무 문화가 회사가 아닌 외부로 확장됨에 따라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보안의 경계도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 외부에까지 확장된 보안 경계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어떤 보안 기능 구성이 사용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기능으로서 첫 번째, 팀즈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인증과 접근을 제어하기 위한 보안 측면에서 컨디셔널 액세스, 멀티팩터 인증,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게스트 액세스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팀즈 내 여러 데이터나 이벤트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팀즈 내의 데이터가 무단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협 대응 측면에서는 팀즈를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에 대한 보안으로 MDM과 MAM, 그리고 팀즈의 고급 위협 보호 기술로 제공되는 세이프 링크와 세이프 어태치먼트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오피스 365의 생산성 기능과 마이크로소프트 365 보안 기능을 모두 통합한 클라우드 기반의 안전한 협업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팀즈의 보안은 팀즈만을 위한 보안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위에서 머신러닝과 AI를 통해 스스로 위협을 감지하고 진단하고 분석하는 인텔리전트 시큐리티 그래프 플랫폼이라는 지능적인 보안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로서 기업 환경에서 생산성은 물론이고 최신의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래서 팀즈의 보안은 물리적으로는 장치나 위치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접근 보안에 적용을 하고, 데이터가 생성되어 공유되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호가 되도록 하는 정보보호 기술과 사용자의 자격증명의 취약함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인증 및 접근 통제 기술이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트 시큐리티 그래프 플랫폼이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강력한 파워를 이용하여 동작하면서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동되어 동작하도록 하고 다양한 국가나 기관의 보안 규정도 준수하는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보안을 원칙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팀즈의 보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즈의 인증 및 접근 보안에는 사용자의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멀티팩터 인증과 장치의 상태나 로그인 위치, 접속하는 플랫폼이나 앱에 따라 팀즈로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컨디셔널 액세스라고 하는 보안 기능이 있으며, 회사 내에서 팀즈를 사용할 때 특정 조직이나 비즈니스 게스트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격리하여 분리해주는 인포메이션 베어리어라는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외부의 사용자를 게스트로 초대하여 협업에 함께 참여시키더라도 로그인의 인증을 강화하고 한정된 리소스에만 접근이 되도록 하는 게스트 액세스 보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증 및 접근 보안 기능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사이버 침해 사고는 사용자의 탈취 또는 도난당한 계정 정보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정 정보의 보안을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 한 번 더 추가적인 인증이 되도록만 해줘도 99.9%의 계정 기반 공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멀티팩터 인증은 사용자의 추가 인증 수단으로 전화, 문자, 휴대폰의 앱 알림, 또 FIDO2 보안 키와 같은 다양한 추가 인증 수단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추가 인증을 한 번 더 거쳐서 팀즈에 로그인하도록 한다면 사용자의 암호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재택근무나 원격지 근무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용자가 회사 내부에서 팀즈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싱글 사인온으로 자동으로 로그인되도록 하고, 회사 외부에서는 사용자가 암호를 입력한 후 전화나 문자 또는 인증 앱으로 한 번 더 인증을 거친 후에 로그인이 되도록 멀티팩터 인증 정책을 설정하면 회사 외부에서의 사용자 인증은 암호의 유출이나 도난으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팀즈에 로그인하는 사용자의 위치가 내부인지 외부인지를 식별하고, 접속하는 사용자의 장치가 윈도우즈인지 맥OS인지 iOS, 안드로이드인지, 모바일의 경우에는 탈옥이나 루팅이 된 상태가 아닌지도 함께 식별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앱을 통해서 접속하는 것인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는 것인지, 5번 이상의 암호 제시도가 있었는지 등의 실시간 위험 상황과 같은 여러 조건들을 정의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팀즈에 접속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근을 거부하는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은 단순히 접근을 허용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실시간 위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으로 멀티팩터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브라우저를 통해 팀즈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브라우저 상에서 문서의 편집과 업로드는 가능하나 다운로드는 못하게 하는 제한된 접근 정책을 추가 솔루션과 함께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급하게 팀즈의 문서를 열람하고 편집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팀즈 앱으로는 접근을 못하지만 브라우저를 통해 제한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을 설정한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유연하지만 안전하게 팀즈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용자가 접근하는 다양한 조건을 회사의 보안 정책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정책을 적용할 사용자와 접근 대상이 되는 5365의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접근 조건에는 윈도우즈, 맥, iOS, 안드로이드와 같은 장치 플랫폼, 사용자가 접근하는 IP 기반의 위치, 앱과 브라우저, 그리고 도메인에 조인된 장치 여부를 조건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정책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접근 메시지가 충족되지 못한 조건에 따라 표시되게 됩니다. 팀즈가 회사의 내부와 외부, 심지어는 외부의 사용자와도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구인 만큼
안전하게 접근 제어가 되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을 구성해서 접근 보안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포메이션 베어리어라는 보안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협업을 위해 제공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사용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팀의 관리자가 회사 내의 사용자나 회사 외부의 사용자를 필요에 따라 함께 초대하여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이나 재무회계팀, 또 법률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팀과 같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팀은 다른 부서나 사용자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채널 대화나 채팅, 화상회의 등에서 소통을 격리시켜 정보의 흐름을 분리하고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포메이션 베어리어는 팀즈 내에 사용자나 그룹이 서로 통신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 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정보를 다루는 교육기관이나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법률 및 금융권 회사, 환자의 개인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 등의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나 산업계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조직의 보안 담당자는 이러한 민감한 정보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정보의 흐름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요. 팀즈의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이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의 정보 교류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즈의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은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 A는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사용자 B는 리서치 부서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 두 부서 간에는 회사의 정책상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자는 파워쉘 커맨드 리스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Security and Compliance 센터에 연결하여 사용자 A의 마케팅 부서라는 부서 정보와 사용자 B의 리서치라고 하는 부서 정보를 기준으로 조직 세그먼트 분류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마케팅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리서치 세그먼트로의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세그먼트 블락 정책을, 리서치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마케팅 세그먼트로의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세그먼트 블락 정책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두 개의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을 활성화시키면 이후부터는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데이터의 교환이나 대화와 같은 정보 교류가 차단됩니다. 만일 이전에 사용자 A와 사용자 B가 하나의 팀 대화나 채팅에 속해 있었다면 정책을 적용하는 순간부터 정책에 위반되는 다른 사용자와 함께 제거가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 A와 사용자 B가 인사부서에 속해 있는 사용자 C와는 별도의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이 없으므로 자연스러운 정보 교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은 지정된 두 부서 간의 정보 교류를 제어할 수 있으며 또 특정 부서에 2개 이상의 부서를 지정하여 지정된 부서와만 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이 설정이 되면 정보의 흐름이 차단된 사용자 간에는 다음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1대1 채팅에서 정책으로 차단된 사용자를 검색하는 경우 사용자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로 화상회의와 같은 모임에 사용자를 초대한 경우 초대받은 사용자는 모임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팀에 채널을 생성한 후 차단된 사용자를 포함해서 여러 사용자를 한 번에 초대하는 경우 차단된 사용자는 제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게스트 접근의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조직 내부의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조직 외부의 파트너사라든가 개인 사용자와도 게스트로 초대하여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초대를 받은 외부 사용자는 초대된 팀의 채널에서 조직 내부의 사용자와 함께 파일을 공유하고 대화하며 함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권한이나 접근 제어 정책이 없다면 내부 사용자와 동일한 경험으로 팀즈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스트 사용자에게 팀즈의 접근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데이터의 사용 권한을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보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게스트 사용자에 대한 정책은 팀즈의 관리센터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통화, 모임, 메시징 별로 보안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팀즈에 대해 게스트 접근을 허용할지부터 게스트 사용자와의 통화 허용, 모임 참가 허용, 메시지에 대한 편집의 사용 권한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즈의 파일 저장소 위치는 쉐어포인트와 원드라이브인데 팀즈의 채널에서 파일은 쉐어포인트, 채팅에서의 파일은 원드라이브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쉐어포인트와 원드라이브 서비스에 대해서도 게스트 사용자가 팀즈를 통해 공유되는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다시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포인트 관리센터에서 공유된 컨텐츠의 접근 수준과 외부 공유에 대한 허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스트 사용자에 대해서도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을 적용해서 접근 보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스트 사용자가 접속하는 위치와 장치의 유형이나 상태, 그리고 실시간 위험 상황을 체크한 후에 접근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멀티팩터 인증과 보안 준수 및 사용 약관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사용자가 게스트로 초대되었다고 하더라도 Azure AD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보안과 감사의 기능을 사내에서 쓰고 있는 사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외부 사용자와의 협업 시에도 게스트 사용자의 안전한 접근 환경을 통해 회사의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스트 사용자로 초대할 수 있는 역할을 특정 사용자에게만 지정해서 무분별하게 게스트 사용자가 초대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게스트로 초대를 허용할 메일 주소 도메인을 IT 관리자가 직접 지정해서 무단으로 사용자가 초대돼서 정보가 공유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게스트로 초대된 사용자는 마지막 활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지정된 일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인을 차단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사용자 계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정의 도난, 탈취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사용자가 우리 회사의 테넌트에 게스트로 초대가 되듯이 우리 회사의 사용자도 다른 회사의 테넌트에 게스트로 초대가 될 수 있는데요. 별도 서드파티 프록시 장비를 통해서 테넌트 제한을 구성하시면 회사의 내부 사용자가 다른 조직에 게스트로 초대돼서 다른 테넌트의 5365 서비스로 무단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부의 사용자도 무단으로 개인용 5365나 다른 5365 서비스에 접근해서 회사의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팀즈의 인증 접근 보안에 있어서 권장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멀티팩터 인증 정책을 통해서 회사의 사용자와 게스트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할 수 있으며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을 통해서 사용자가 접근하는 경계와 조건 그리고 실시간 위험 탐지 정보를 기반으로 안전함의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만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부서와의 정보 흐름을 제어하고 조직 외부 사용자와도 커뮤니케이션의 제한을 통해 팀즈에서 의도하지 않는 공유를 방지하는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게스트 사용자는 모든 사용자가 아닌 팀의 소유자나 게스트 초대 역할을 가진 사용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초대를 받은 게스트가 접근 가능한 영역을 제한하고 필요에 따라서 컨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게스트 사용자도 보안 준수를 위한 이용 약관이나 개인정보의 활용 동의를 통해 팀즈 내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보안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팀에는 비공개 채널이나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을 통해 게스트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게스트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내부 사용자도 서드파티 프록시 장비를 통해 지정된 회사 외에는 개인용 5365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5365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팀즈의 모임이나 라이브 이벤트의 경우에는 초대 링크를 받은 사용자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므로, 만일 외부 사용자와 함께 진행하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미팅 로비를 설정해서 참가하는 사람을 식별한 후에 승인을 통해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팀즈의 정보보호 측면에서 제공되는 보안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즈의 정보보호 기능은 정보의 보존과 검색, 그리고 중요 정보에 대한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과 리텐션, 그리고 서치와 이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한 컨텐츠가 팀즈의 채널 대화나 채팅에서 무단으로 공유되는 위반 행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유출을 방지하는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팀즈의 모든 메시지와 파일은 내부 감사나 법률 조사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자증거의 보존 기능으로 이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이 기능을 위해 팀즈 내의 모든 이벤트들은 별도의 영역에 아카이빙이 되며 회사의 데이터 보존 정책에 의해 24개월에서 36개월 또는 IT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보존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가 보존되는 기간 중에 감사와 같은 특정 데이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컴플라이언스 관리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Security and Compliance Center에서 이디스커버리에 케이스를 요청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의 역할을 가진 사용자는 실행된 이디스커버리 케이스 결과에서 컨텐츠를 검색하고 필요하면 내보내기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익스체인지,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서비스를 백엔드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는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의 지원을 위해 모든 이벤트를 지정된 영역에 저장하고 보존합니다. 팀의 채널 대화나 채팅 메시지는 5365 서비스를 통해서 익스체인지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문서나 파일, 위키와 같은 정보들은 쉐어포인트와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된 정보들은 이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데이터 조사, 데이터 유출 사고 관리, 증거 데이터 검토 및 분석 등의 자료로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팀즈의 정보들은 IT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데이터 리텐션 정책을 설정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 보존되었다가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 1단계 휴지통으로 이동이 되며, 이 휴지통에서 93일이 지난 이후에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데이터 보존 정책은 팀즈뿐만이 아니라 익스체인지,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룹이나 사용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팀즈의 DLP는 최근에 5365의 고급 컴플라이언스 보안 기능으로 팀즈의 채널과 채팅 메시지 기능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이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기능은 사용자가 팀즈의 채널 또는 채팅의 세션에서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에는 기본적으로 각 나라별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의료정보와 같은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DLP 정책의 템플릿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으로 제공되는 DLP 정책을 IT 관리자가 설정을 하게 되면 설정된 민감한 정보에 대해 팀이나 채널에서 사용자들 간에 공유가 될 때
팁 메시지와 함께 삭제가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소셜 아이디 정보를 채널의 대화에다가 전송을 했더니 붉은색 팁 메시지와 함께 차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차단된 사유를 클릭하면은 어떠한 근거로 차단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신자에게는 민감한 컨텐츠라서 차단되었다라는 메시지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팁 메시지는 IT 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이메일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고객이나 프로젝트상의 기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에 또 5365의 민감도 레이블이 설정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팀즈의 DLP는 이러한 사용자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DLP 기능은 팀즈뿐만이 아니라 오피스 365의 익스체인지와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서비스에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즈의 정보보호 측면에서의 컴플라이언스 기능과 DL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권장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의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팀즈의 모든 파일과 메시지에 대해서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e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내부 감사나 법률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데이터의 보호 측면에서는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과 함께 DLP 정책을 설정해서 사용자 간의 민감한 정보가 실수로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세 번째 보안 요소인 위협 대응입니다. 팀즈의 위협 대응에는 MDM, MAM 정책을 통해서 디바이스를 보호하고 앱과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으며 팀즈 내에서 공유되는 첨부 파일이나 링크 정보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검사를 통해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급 위협 보호 기술인 세이프링크와 세이프 어태치먼트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팀즈는 윈도우즈 운영체제뿐만이 아닌 맥OS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모바일 장치로는 iOS와 안드로이드도 지원을 합니다. 사용자가 회사가 아닌 곳에서도 팀즈를 통해 조직 내외부 사용자와 대화, 문서 공유, 화상회의와 같은 협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팀즈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와 플랫폼에서도 팀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선호하는 장치로 팀즈를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장치가 회사의 보안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고 또 팀즈 앱에서 회사의 문서가 개인 모바일 디바이스로 저장이 되거나 개인용 앱으로 이동 또는 컨텐츠의 복사, 붙여넣기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설정도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의 MDM은 모바일 장치가 암호나 핀의 복잡도나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용자의 모바일 장치에 보안 정책을 배포할 수 있으며 MAM은 회사의 데이터가 모바일 장치에 개인 영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팀즈를 외부 사용자와 함께 사용하다가 보면 팀즈를 통해서 공유되는 첨부 파일이나 링크의 정보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사용자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용자가 안전한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안전하지 않는 첨부 파일을 실행한다거나 또는 안전하지 않는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어 사용자의 계정 정보가 탈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안적으로 큰 사고와 비즈니스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5365의 고급 위협 보호 기술인 세이프링크와 세이프 어태치먼트 기능은 팀즈에서 공유되고 있는 첨부 파일과 링크의 내부 위협 요소를 감지해서 알려진 위협이나 위협으로 의심된다고 판단이 되는 동작에 대해서 실행을 차단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안 기능입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보안 위협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격리된 가상의 샌드박스에서 직접 실행해 보고 난 후
특정 파일의 삭제나 다운로드, 레지스트리의 조작, 아웃바운드 네트워크로의 연결 등의 의심스러운 동작에 대한 신호를 감지해서 위협으로 판단이 되면 경고와 함께 차단을 해주는 디토네이션이라고 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이 ATP 기능은 팀즈를 포함한 익스체인지 서비스, 그리고 세이프링크 기능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오피스 앱에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팀즈의 위협 대응에 있어서 권장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장치의 보안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을 통한 MDM과 MAM 정책의 배포로 BYOD 장치의 보안을 관리하고 회사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365 ATP의 세이프링크와 세이프 어태치먼트 보안 기능을 활성화해서 팀즈 내에서도 첨부 파일이나 링크가 사용자의 실수로 실행이 되어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 기능을 접근 제어 측면, 정보 보호 측면, 위협 대응의 측면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회사의 업무는 이제 이동성을 지원해야 하는 시대에 있으며 다수 국내 기업이 이미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 문화의 변화로 팀즈의 사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협업 도구로서의 팀즈 사용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보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보안 기능을 적용하여 안전한 팀즈의 사용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구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CN토트의 CQO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의 업무 환경을 구축하시는 데 있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능 검증, 구축과 안정화, 그리고 운영 및 사용자 변화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 고객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과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한 일하는 방식과 업무 문화가 조직 내에 잘 연착이 되도록 해드리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도입을 위한 최적의 통합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CN토트의 시큐어 서비스는 국내 다수 기업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 업무 환경의 구축과 지원 사례를 경험으로 도입을 검토하시는 고객사의 산업군이나 특성에 맞도록 분석과 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이후에 안정화나 변화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술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각 추진 단계별로 전문성이 내포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한 미래 업무 환경으로의 준비를 최적의 통합 서비스인 CN토트의 CQ원 서비스를 통해 구축하시기를 바라며 제가 준비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공대익입니다. 금일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장시간의 세션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발표를 진행해 주셨던 그 파트너의 담당자분 세 분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젠의 전혜란 부장님, 그리고 테크데이터 글로벌의 유한희 과장님, 그 다음에 CN토트의 이준영 부장님이십니다. 네, 금일 세 분께서 의미 있는 세션을 진행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랩업을 하면서 이제 좀 저희가 추가로 준비했던 질문들에 대한 Q&A 세션을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세션이었던 언택트를 표준으로 한 코비드-19 상황에서 준비된 기업들의 재난 극복기에 대한 사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클라우드젠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실제 도입하면서 이를 극복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팀즈의 메신저, 화상의 협업 등의 그런 워크허브로서의 기능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전혜란 부장님께 좀 추가로 하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발표 진행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질문이 있었던 거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고객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서비스, 특히 오피스 365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을 도입을 하실 때
라이센스를 도입을 하셨을 때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를 도입을 할 때 기업 입장에서 사실 솔루션 검토 측면에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배포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고객의 환경과 조직의 문화인데요. 물리적인 환경을 보자면 우선 고객의 인프라 환경입니다. 팀즈는 사스 형태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폐쇄망이나 업무용 VDI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고객사에서 인프라를 꼼꼼히 체크해서 팀즈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하드웨어 사양뿐만 아니라 카메라, 마이크 등 장치 지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내용은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팀즈라는 솔루션을 처음 도입할 때는 조직의 소통뿐만 아니라 회의 문화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변화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성공적으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기업에서 도입을 하실 때 그런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한희 과장님께 좀 추가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두 번째 세션에서 진행을 해주실 때 이제 파워 플랫폼과 함께하는 업무 환경 만들기라는 세션으로 데모 영상과 함께 실제로 이제 휴가 신청 앱을 손쉽게 만들고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까지 좀 데모 영상을 같이 보여주셨는데요. 기업에서 진짜 작은 부분부터 적용하면은 손쉽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익한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손쉽게 로우 코드 기반으로 개발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임직원들이 그래도 요 파워 앱스랑 파워 오토메이트를 활용해서 제작 배포를 할 때 필요한 선수 과정이나 기본 지식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로우 코드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최소한의 코드에 대한, 즉 이제 명령어에 대한 구문을 좀 이해하시거나 구문에 대한 좀 별도의 학습은 좀 필요하시게 되고요. 그럼 그러한 이제 학습에 대한 범위는 사실 저희가 현업에서 사용하는 이제 엑셀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 즉 그 안에 있는 함수라든가 조금 고급화된 기능인 매크로 같은 구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은 앞에 보셨던 파워앱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좀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피스 365라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좀 구독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조금 더 파워풀하게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또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자동화 프로세스까지 이뤄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 세션 중간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룸 솔루션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팀즈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개인 간의 채팅, 메신저, 협업 툴로서 화상회의를 물론 지원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또 화상회의 솔루션의 기능, 회의실에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 타사의 화상회의 솔루션은 대비해서 그 팀즈룸 장비들을 활용한 솔루션, 화상회의 구축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그런 이제 학습이 또 얼마나 이루어지냐, 또 그러고 그러한 서비스들이 여러 사용자에게 얼마만큼 이제 범용성 있게 제공이 되어지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룸 서비스는 매우 좀 직관적인 터치 방식의 UI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미 조직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팀즈라는 서비스에서 경험하셨던 그러한 장점들, 그러한 기능들이 그대로 이 MTR 서비스에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좀 장점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화상회의 솔루션을 개인 용도로만 뿐만 아니라 개인과 회의실 간의 소통까지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되는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세션에서 보안팀이 신뢰하는 보안 기능이라는 주제로 팀즈를 통한 협업 및 생산성 강화와 동시에 보안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센터트 이준영 부장님께서 세션을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협업을 위한 생산성 그리고 유연성을 그리고 개방성을 늘린다 그러면 보안이 좀 저해될 거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웨비나 초반에 그 팀즈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공되는 기능에 대한 질문이 있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랩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 세션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겠지만 팀즈의 보안은 팀즈라고 하는 그 플랫폼 기저에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이 같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기능 중에서 그 인포메이션 베어리어라고 하는 정보 장벽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보 장벽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회사 내부에 있는 사용자와 또는 회사 내부만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회사 외부에 있는 사용자와도 정보의 흐름을 갖다가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인포메이션 베어리어라고 하는 정책이 바로 이제 그 정보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팀즈에는 데이터 유출 방지라고 하는 정책이 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유출 방지라고 하는 DLP 정책은 각 국가별로 그 정보, 개인정보라든가 의료정보라든가 또는 신용정보와 같은 이런 정보들이 다 그 템플릿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서비스되고 있는 각 국가에 따른 어떤 템플릿들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그 템플릿에 맞는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공유되고 유출되는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이준영 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안 강화를 손쉽게 또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국에 있는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도 손쉽게 좀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션을 다시 한번 랩업을 해보자면은 이제 팀즈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실제 구축 사례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개인 간의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회의실 간의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모든 협업 환경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하우스 앱들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기저에는 이준영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안이 전제가 되는 거고요. 금일 이제 이런 세션들에 대해서 오늘 뭐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은 금일 지금 팝업창에 떠 있을 텐데 설문조사를 꼭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또 각 고객사를 담당하고 계신 영업대표나 파트너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질의사항이라든지 요청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또 지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세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세션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비드 상황이 또 잠잠해지다가 좀 악화되는 시기이지만은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